안녕하세요. 7차시 성광고 2학년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55개 중국 소수민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 여러분, 선생님이 다 보여줬어요. 어떤 민족이 다 여성들을 보여줬었는데 복장과 이런 머리에 한 장신구들이 다 특징이 있고 다 달랐죠. 우리 조선족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었고 55개 소수민족들의 얼굴 특징이라든가 생김새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다 좀 다른데 어떤 소수민족이 가장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쁘고 좀 이렇게 또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민족이 있던가요? 소수민족이? 자, 그 중에서도 이 나스족이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은 중국의 그 서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운남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운남성. 차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중국 차 알죠, 여러분? 보이차도 그 운남성의 보이 지방에서 이렇게 차가 생산이 많이 되어서 그 지명을 붙여서 보이차가 된 거예요. 네, 보이차는 발효차이면서 오래 묵을수록 이제 값어치가 나가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100년 넘은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 때 황제에게 진상되었던 그 운남성의 보이차가 아직도 그 우리가 흔히 자금성이라고 하는 그대로 있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100년 만에 그 차의 생산지인 운남성 보이 지방을 갔다 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여자들로 치면은 거기가 친정인 거죠. 네, 친정 나들이를 했다 이런 뉴스를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자 이렇게 차가 많이 생산되고 우리 저 사과 하면은 청송 사과가 알려졌잖아요. 그렇듯이 보이차 하면은 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지명이에요. 푸얼이라고 발음하는데 푸얼차, 이게 이제 보이차를 중국 발음으로 한 거예요. 아무튼 그 운남성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여러 많은 소수민족 중에 나서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여기는 모계사회예요. 모계라고 하는 것은 엄마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 엄마의 자식들이 여러 명 되어도 그 자식의 아빠는 다 다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10명이라도 아빠가 다 다를 수 있대요.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을 엄마가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엄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부양에 대한 책임도 없고 친권을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스족은 모계 중심 사회의 체계로 이렇게 움직이고 남자들은 그런 부양의 의무가 없으니까 일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늘에 앉아 쉬고 뭐 담배 피우고 또 차 마시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루를 소일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운남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아직도 이렇게 현대사회에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깊은 산속에서 문명과 동떨어지게 이렇게 지내는 이런 소수민족들이 중국에는 있어요. 뭐 민족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어떤 문화가 있겠죠. 우리 조선족도 조선족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동북 삼성, 그 중에서도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은 또 그들 나름
그 후손들로서 이렇게 같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도 있고 또 한국이 발전하면은 그들의 그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이 55개 중에 조선족도 한 소수민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혈통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잘 되면은 자신들의 그 지위, 그 사회적 지위가 중국 내에서의 그 지위가 조금 올라가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좀 동경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럼 올림픽 때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하면은 조선족들은 누굴 응원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중국 내에 있는 소수 민족인 조선족은 중국인이에요.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선조들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또 뭐 북한에서 건너간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현재는 중국인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국을 응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뭐 그래도 또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중에는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55개 소수 민족 중에 나서족은 모계 중심 사회고 아버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엄마가 모든 자식의 그 친권과 양육, 교육을 담당하고 부양의 의무를 지닌다. 모계 중심 사회니까 남자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 엄마의 그 오빠나 남동생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외삼촌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한다고 해요. 재미있는 나라의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55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 이게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나중에 또 이와 관련된 소수민족의 내용을 다룬 그런 책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일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과를 배웠어요. 일과에서는 뭘 배웠죠? 자, 만날 때,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또 감사와 사과의 표현, 결국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인사말이죠. 자, 중국인들의 인사말을 배웠었는데, 만날 때, 니하오, 헤어질 때, 再见, 감사합니다, 谢谢, 천만에요, 不客气, 미안합니다, 对不起, 괜찮습니다, 没关系.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꾸 연습을 하고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처럼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입에 익을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국어는 그런 거예요.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한번 읽고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을 따라 읽고 2과로 같이 넘어가 봅시다. 자, 뭐죠? 이렇게 지석이가 선생님과 인사를 나눕니다. 老师好，你好。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은 공자의 나라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훨씬 전에 BC 3세기경에 공자가 이렇게 태어난 곳이 바로 중국인데, 이 공자는 유학자이면서 사상을 이렇게 물려준 대성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하면은 공자가 포함되죠. 4대 성인에.
그러면 예와 예의를 가르치고 그런 가정교육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것을 강조한 공자의 나라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형식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유가사상이나 유교는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은 그 공자의 후손 나라답지 않게 우리나라처럼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라오스하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나라는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이라는 것을 중국의 교수들은 다 알아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목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그게 문화죠. 인사 문화죠. 예.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나라는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국 대학교의 교수들은 이 어학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한국 아니면 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한다고 해요. 자, 아무튼 선생님과 지석이가 나누는 인사 내용 한번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라고 했죠. 再见, 明天见. 어떻게 인사하든지 상관없어요. 네, 여기明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명사로 내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일 또 학교 오면 만나니까 明天见. 모레 학교 온다면은 모레 만나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모레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지엔을 쓰면은 모레 보자. 다음 3일 뒤에 글피에 만나자 하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고 지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본문에서는 감사의 표현이 있었죠. 시에 하면은 부커치. 한번 들어볼까요? 원어민의 발음으로. 谢谢，不客气， 네. 누가 먼저 감사를 하든 응답으로는 반사적으로 부커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커치. 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말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이에요. 감사에 대한 응답 표현이에요. 시에시에 하면 부커치예요. 그러면은 부커치를 먼저 하고 시에시를 나중에 하면은 될까요?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부커치를 해야지. 먼저 부커치는 있을 수 없어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사과의 표현을 배웠었죠. 미안합니다. 对不起, 没关系. 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역시 괜찮습니다를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라고 했을 때 没关系, 괜찮아요. 자,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은 이런 표현을 안 써도 되겠죠. 왜? 그거는 고의성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죠. 이 당한 쪽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말고 실수로 또는 뭐 의도치 않게 뭐 일어나는 작은 실수 같은 거를 했을 때 이렇게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가끔씩 친구들끼리 장난친다고 뭐 뒤에서 갑자기 탁 밀거나 또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는 친구 옆구리를 탁 치거나 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놓고 미안합니다.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장난치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미안합니다라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괜찮아라고 하지 않겠죠. 당한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구분 잘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은 인칭대명사가 나왔고 그 인칭대명사의 뒤에 붙는 것이 그 전미사, 복수전미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인칭이라고 할 때 이는 사람 인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많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의 그 인칭 말고도 사람을 가리키는 직업도 사람이 되고 어떤 신분도 사람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 그 노래 중에 뭐 천태만상 막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거 다 직업이잖아요. 직업을 노래하는 그런 특이한 그 가요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온갖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무슨 뭐 옷 판다, 옷장수, 과일 판다, 과일장수, 뭐 고기 판다, 고기장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그것도 다 직업이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런 온갖 종류의 직업이나 신분 뒤에 신분도 돼요. 신분도 어차피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이 복수 전미사 먼을 붙이면은 복수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你你们他们他们자, 이 3인칭 타는요, 발음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한자로 썼을 때 달라요. 그러면 이 복수로 이렇게 탐은 발음이 똑같은데, 자, 선생님이 탐은 했어요. 자,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죠. 네.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나 어떤 대화에서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탐언이라고 했을 때는 누군지 알겠죠. 네. 단독으로 그냥 탐언 했을 때는 이 둘 다가 다 되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네. 그것을 그렇게 묻는 질문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친구, 동쉐라고 하죠. 동쉐먼, 学生, 학생이에요. 学生们, 학생들. 자, 학생과 학교 친구. 자, 어민 비슷해요. 어민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같은 학년이나 같은 교실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동시회가 되는 것이고, 이 학생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고, 학생 여러분 하면 学生们 이렇게 되겠죠. 그런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먼을 붙이면은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이제 수를 복수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일 때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따자하오라고 하는 표현.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 공연 가면은 이제 인사말 할 때, 중국 팬들 앞에서 인사말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인사 표현이에요.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2명 이상 뭐 10명이야 뭐 이런 것보다는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원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따자. 네. 자, 그러면은 복수전미사 먼언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뭐 고양이들, 강아지들 해서 이 중국어 복수전미사 먼에 해당하는 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에 관계없이 들 붙일 수 있죠. 네, 선생님들, 자동차들을 다 붙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 먼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붙여야 돼요. 인칭 대명사 뒤에만 온다. 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말 뒤에만 온다. 인이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만 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책상들, 의자들 안 됩니다. 네.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선생님 낸 것이고
요런 이제 푸는 문제도 다 했었어요. 자, 간체자 쓰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비어있는 칸을 자기 교과서에 정자로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틀리지 않게 썼을 때 선생님이 수행평가 점수 쓰기 부분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만점을 준다고 했죠. 네, 뭐 볼펜을 사용하든 연필로 쓰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틀리지 않게 획수가 빠지지 않게 뭐 획수가 빠지는 거나 획수가 더 많아지는 거나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자, 없는 획수를 넣으면은 그 한자가 달라지잖아요. 예, 또 없는 한자고. 그래서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정확하게 쓰면서 익히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려고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 글자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단어고 어떻게 발음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쓰는 것도 기억의 한 방법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게 지금 안 나오니까 한번 따라 읽으세요. 니, 워, 시에, 시에. 네, 뜻은 다 알겠죠? 또 넘어갈게요. 그럼요. 뒤로 넘어가서, 인사말 했어요. 자, 인사말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니 하오마, 니 하오마, 晚安,晚安.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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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자, 이 공시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원하고 빌고 이렇게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결혼할 때 그 신랑 신부에게 꽁시 꽁시 하면은 결혼 축하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대학에 합격했어요. 꽁시 꽁시 됩니다. 왜? 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나쁜 일에 꽁시 꽁시는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악담이죠. 네, 나쁜 일이라는데 어떻게 축하해요? 그건 안 되고. 또 중국에서는요, 중국도 설날이 있죠. 춘절이라고 하고 발음으로는 춘지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 설날이나 우리 설날은 같은 날이에요.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중국에도 설날이 있습니까? 네, 있는데 그러면 날짜는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농경사회 때 이게 음력으로, 우리도 지금 음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음력을 중국에서는 농리라고 합니다. 농리, 농리. 그러니까 농사 원력이라는 이야기죠. 이때 농은 농사 지을 농자예요.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그 씨 뿌리고 뭐 이렇게 가꾸고 수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24절기. 그 절기 24절기니까 한 달에 2번씩 절기가 있겠죠. 그래서 24절기는 바로 이 농경사회에서 나온 그런 이제 농사 짓는 것과 연관된 그런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24절기예요. 그런데 이 설날 때 중국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덕담이라는 것을 하죠. 네.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원래는 뭐 대학교 입학하거라 또는 뭐 좀 아팠던 사람에게는 원래는 더 건강하거라 또 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원래는 뭐 장사 잘 되어서 또 많이 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 했을 때 대박 나세요. 그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잘 되어서 결과가 좋길 바란다는 그런 기원의 의미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박 나세요는 뭐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잖아요. 그런 중국의 득담 중에 이 꽁시가 들어가요. 꽁시 파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꽁시 파차이 하면은 부자 되세요예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득담은 중국인들에게는 없다고 해요. 왜? 유난히 그 재물이나 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부자 되라고 하는 말만큼 더 좋은 득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하면은 기원의 의미니까 다 좋아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특히 더 좋아한다. 그래서 앞에 중국인과 관련된 숫자에서 중국인이 유난히 8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8과 발음이 비슷한 것이 바로 파의 그 재물이 일어나다 막 이렇게 번성하다라고 하는 그 파를 숫자 8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죠? 꽁씨 하면 축하합니다. 뭐 아기를 낳았다, 무슨 뭐 결혼을 한다, 또는 뭐 시험을 잘 쳤다, 뭐 다 축하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환인, 꽝린,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우리말로 하면 어서 오세요에 해당하죠. 다음, 만조, 살펴가세요.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배웅할 때, 집 안에 있으면서 떠나가는 손님에게 배웅할 때, 꼭 집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장소에 왔던 사람이 떠나갈 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하오지우 부지엔 하면서 양팔을 이제 벌리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건 당연히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랜만이야. 하오지우 부지엔, 하오지우 부지엔, 하오지우 부지엔. 이때 하오는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아주 또는 꽤라고 하는 부사어로 쓰였어요. 꽤, 이 지오라고 하는 이 글자는 우리 한자음으로 구예요, 구. 이 오래를 구자죠. 영구적이다 할 때 그 구자인데 꽤 오랜 기간 동안 무지엔, 만날 견자잖아요. 무지엔, 만나지 못했다.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가장 적당하게 표현하면은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가 가장 좋겠어요. 네.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해도 뭐 의미는 똑같잖아요. 오랜만입니다. 하오지오 부젠. 그 다음에 영어의 바이바이를 중국어로 바이바이 해서 이성으로 바이바이 하면은 잘가, 헤어질 때 쓰는 인사 표현이라고 했죠. 작별의 상황에서 쓰는 표현. 자, 여기에서 나온 이제 일과 제목 니하오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중국어 인사말, 이런 것들을 뭉뚱거려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국어 노래로 인사말을 들려주고 선생님이 한번 불러줄 거예요. 네, 잘 익혀서 그 상황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은 뒤로 넘겨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과제로 낸다 그랬잖아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들 말고 제외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거, 우리 밝은 면을 보자고 했죠. 네,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중에 부정적인 거는 안 나와요. 다 긍정적이고 좋은 거, 뭐 장점 이런 거만 가급적 나와요. 알겠죠? 뒤에 가면 이제 알겠지만은 친구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은 푹 쉬고, 이렇게 잠 잘 자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지. 뭐,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흔히 친구들한테 장난치는 것처럼, 뭐, 그럼 잘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리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국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좋고, 긍정적인 밝은 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제 과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1과 이렇게 복습하는 걸로 마치고, 이제 2과를 넘어가겠어요. 2과. 자, 2과는 뭘까요? 자, 2과 제목이 나왔네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 사람? 네, 선생님 들리지 않으니까 읽어봐도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발음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이거 읽어볼 수 있어요. 왜? 한자는 처음 보는 거라도 밑에 보니까 알파벳으로 발음 표기를 해놓은 병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읽으면 돼요. 네, 어떻게 읽을까요? 네, 맞아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자, 뭘까요?
네, 거기에 나왔듯이, 에, 거기에 여러분 이과 그 학습 목표를 한번 보세요. 이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나한테 이름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처음 만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이름을 듣고, 아, 누구다,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름 묻고 답하기, 또 국적. 자, 이제 중국어를 배우면은 중국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오겠죠.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이제 중국인들이 물으면은 나는 국적이 어디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중국어로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만남의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그 이야기했죠. 수업 내용에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나는 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게 아니고, 만나면 일단 기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자친구를 잘 만나서 또 그 여자친구와 관계가 발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이렇게 만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은 이렇게 만남 자체가 이미 설레임이고 기대고 호기심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난 사람이 싫어. 난 혼자 있을래.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고, 이과의 문화에서는 중국의 이제 호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가족 호칭을 알아야지 이제 또 수업 내용에 자꾸 이제 가족 관계에 되는 호칭들이 나왔을 때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동상이 누구 동상일까요? 밑에. 이것도 실제 중국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에요. 그래서 간체자로 여기에 보면 동상 밑에 간체자로 적혔어요. 간체자.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대한국인 안중근 이렇게 돼 있죠. 안중근. 여러분 안중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네, 맞아요. 동북 삼성 중에 하나인 흑룡강성의 성도가 바로 하얼빈이에요. 하얼빈의 중국 발음은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일성, 삼성, 일성이에요. 하얼빈, 하얼빈, 하얼빈. 우리는 뭐 하얼빈 해도 물론 뭐 돼요. 그런데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하얼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권총으로 저격한 애국지사가 바로 이 안중근.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하죠. 예,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 안중근이 어떤 의사예요? 뭐 어떤 치료 전문 분야가 뭐예요? 이렇게 뭐 물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그런 것을 그렇게 묻지는 않겠죠. 아무튼 자, 대한국인 안중근,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하얼빈 역에 그 저격한 그 자리에 표시도 해주고,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발전되면서 그렇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하얼빈은 이제 중국의 흑룡강성이죠. 그러면 흑룡강에서 물론 중국 정부의 그 허락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흑룡강성의 성도인 하얼빈시에서 이렇게 한국인인 안중근 의사의 그 역사적인 흔적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그 역에 전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하얼빈에 가게 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기차역을 가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1996년에 하얼빈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네, 최근에도 2년 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선생님이 1997년에 갔을 때랑 최근에 갔을 때랑은 너무 많은 차이가 이렇게 변화라고 하죠. 거기 또 발전하면서 건축물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그때의 모습은 온갖 온데간데 없고, 또 뭐 사진으로는 남아있지만은 기억도 그때는 뭐 좀 이렇게 회색빛 도시에 겨울에 방문해서 너무 추웠어요. 눈도 내렸었고.
영하 30도, 40도는 겨울에 보통이에요. 그러면 그곳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다 살아요. 내복을 2벌 끼면다고 해요. 그리고 양발도 2개는 기본으로 겹으로 신고, 선생님은 뭐 그런 사전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갔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네, 뭐 어디 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무작정 그냥 너무 추우니까 밖에 시내 버스를 일단 탔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곳이에요. 진짜 겨울에는 뭐 겨울 내내 영상이라고 하는 날씨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빙등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빙등제, 얼음 조각으로 안에 불빛을 넣어서 화려하게 이렇게 밝히는 그 얼음 조각 그 축제가 바로 빙등이라고 하는 건 겨울 내내 하얼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얼음이 안 녹으니까 낮에도 영상이 되지 않으니까 녹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이 하얼빈 도시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또 문화 시간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한글인 사람도 있고 또 한자인 이름이 대부분이지만은 순우리말 이름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냥 한자라도 그냥 내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태호라고 하면은 김태호야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어차피요. 그렇지만 또 그게 한자니까 중국인들에게 나는 중국 발음으로 한번 또 소개해 볼래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가 중국의 지금 현재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라고 했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은 모택동이라고 하는 정치가예요. 물론 뭐 공산당 그 주석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혼자 세운 건 아니겠죠. 나라를 이제 건국한 그 건국의 주역들이 이제 옆에 다 있지만은 그래 이제 지금 현재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수립했다고 합니까? 그 수립한 사람은 모택동이라고 하는 정치가예요. 그러면은 그 모택동은 우리식 발음이에요. 우리가 모택동 하면은 중국인들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러면은 중국 발음은 뭐냐? 마오쩌둥이라고 합니다. 마오쩌둥, 마오 이성, 쩌 이성, 동 일성, 마오쩌둥, 마오쩌둥 이렇게 발음합니다. 마오쩌둥 하면은 중국인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택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사람의 이름은 이거 고유명사잖아요. 나라 이름이든 뭐 고유명사인데 그래도 이제 중국어는 한자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도 한자라면은 이제 한자의 발음을 중국어로 이렇게 해서 중국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나오면은 다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는 해마다 이제 지금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이 오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종결되고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왕래가 이제 재개가 되면은 아마 들어올 거예요.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중국어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다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 중국어 이름으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좀 익숙해져요. 아무튼, 나중에 이제 자기 이름을 중국어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을 하기로 하고, 자, 그 밑에 미리 듣기를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듣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미리 듣기. 김지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한번 발음해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名字 자, 어떻게 읽었어요? 민즈. 자, 쯔는요, 뒤에 아이가 모음이지만은 성조가 없어요. 그러면 가볍게 그냥 쯔 하면 돼요. Z 발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발음 시간에 배운 설치음 3개, 쯔, 츠, 스, GCS, 그 쯔, 츠, 스와 권설음 4개, 즈, 츠, 시, 르, 이 4개의 발음 뒤에 나오는 I는요, 실제 음가가 E라고 하지 않는 발음이에요. 그냥
성조 표기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Z 뒤에 왔기 때문에 그냥 Z 발음만 하는 거예요. Z 발음은 지 발음은 중국에서 그냥 쯔예요. 밍쯔 이름이죠. 다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高兴，高兴， 네, 까오 1성이죠. 싱 4성이에요. 까오싱. 표정을 보니까 뭐예요? 좋아하고 기뻐하네요. 그 기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다음 3 요거 韩国，韩国， 네, 우리 한국 코리아를 중국 발음으로는 한국 해서 둘 다 이성으로 끝을 올립니다. 한국 한국 여러분 발음할 때 잘 안 되면은 그 성조의 그 기호처럼 이렇게 하라 그랬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일성 이렇게 올리면 돼요. 한국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이네요. 中国，中国， 네, 비슷하죠. 한국, 한국, 중국, 중국. 자, 그래, 우리 이게, 여기에 아시아권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를 중일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잖아요. 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자죠. 한자를 중국에서는 한국 이렇게 읽고, 우리는 한국 이렇게 읽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읽을까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일본어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일본어를 또 접해봤을 거예요. 강꼬꾸라고 읽습니다. 강꼬꾸. 한자는 동일한데 나라에 따라서 읽는 발음만 다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쓰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인 한국어가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한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한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 삼국시대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은 넘었잖아요. 그때 그 1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중국인들이 한국 하는 이 발음을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하자고 하고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이 세종대왕 때 한글이 창제되면서 이 표기를 이렇게 한국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뭐 전혀 좀 발음과 다르게 동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래요. 네. 예를 들면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 이렇게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한자를 적고 어떻게 읽을까요? 민주주의. 비슷해요. 거의 뭐 같다고 할 정도로 성조만 들어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뭐 발음 비슷해요. 똑같거나. 아무튼 그런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과의 제목, 你叫什么名字? 자, 이름이 뭔데? 자, 사람을 만나면은, 가장 그 사람을 기억하기 좋은 것이 이제 이름을 아는 것인데, 중국어 표현으로는, 你叫什么名字? 여러분, 영어로, 네 이름 뭐야? 다 영어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잖아.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중국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 자, 요 이제 이과를 배우고 나면은 앞에 배운 내용이랑 요 인사말 표현이 이제 선생님이 노래로 이제 한번 이제 불러준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 꼭 불러줄게요. 선생님은 약속을 지켜요.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이제 일과에서는요, 여러분 어땠어요? 좀 단순한 그런 인사말, 니하오, 라오시하오 간단했는데 조금 문장이 기네요. 어때요, 여러분? 이 문장 긴 거 보니까. 뭐 문장 길어봐야 뭐 세 글자, 네 글자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도 벌써 이미 한자 딱 보기 싫다. 짜증난다. 이런 친구들 있나요? 네. 중국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어를 한자가 아니고 밑에 이
발음 기호 있죠. 한어 병음이라고 했었죠. 이것만 만약에 표기해 놓고 이것만 읽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모르고 이렇게만 하면은 쓰는 게 안 돼요. 그럼 사실 뭐 회화만 하고 의학만 한다 그러면은 굳이 중국에 가서 말로만 이렇게 오래 살면은 말은 돼요. 그렇지만 그 한자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모르면 글로 표현을 못 하겠죠. 현재도 중국의 농촌이나 저 시골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와 예전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들, 편지 못 쓰는 할머니들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은 편지를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쓰기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쓰기를 하는 거고 한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한자 나오면은 막 고개 돌리고 막 한자 복잡한 한자 하면서 피하면 안 돼요. 자꾸 자 여러분들 학년이 바뀌어서 이제 반 친구들이 새롭게 만나는 반 친구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봤어요. 1학년 때 같은 1학년이었어도 같은 반이 아니었으면은 2학년 올라와서 같은 반 되었을 때 처음 본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처음 보면 어색해요. 그런데 1년간 지내면 어때요? 쟤는 누구 하면은 딱 떠올라요. 이름만 대면은 그 친구 얼굴이 딱 떠올라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니 하면은 이거 계속 보면은 어떤 한자, 어떤 모양의 한자.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듯이 한자의 생김새 모양이 딱 떠올라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만나고 보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은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과 같은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좀 한자가 많더라도 그냥 보고 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본문 내용을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선생님도 뭐 이렇게 발음하면 되지만 또 나보다는 더 정확한 중국인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读 읽기 1. 천시우와 지석이는 서로의 이름을 묻고 답합니다. 你叫什么名字？我叫金志硕，你呢？我叫陈秀，认识你很高兴。 네,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문장이 기니까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그러나 이제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처음 중국어를 접하는 친구들은 이것조차도 어려워요. 이것조차도 어렵지만은 사실 이런 문장은 어떤 걸까요? 중국 내에서 유치원생 수준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유치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한테 유치원 수준의 내용을 가르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어차피 외국어라는 것은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니까 1, 2과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 좀 짧고 저 뒤쪽으로 이제 11, 12과 저 뒤쪽으로 가면은 또 좀 이제 좀 문장도 길어지고 내용도 좀 이렇게 약간 심화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고등학교 중국어 1 그 교과서의 내용은 그렇게 좀 그 난이도가 높은 단어가 등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이면 이렇게 또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한번 해보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발음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중국어를 보고 이제 선생님이 교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차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상대방이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유창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책 읽듯이 막 그냥 你叫什么名字?我叫金哲师,你呢?我叫陈秀,认识你很高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감정을 넣고 리듬을 타면서 어차피 중국어는 성조의 언어니까 성조라는 게 노래의 그 음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읽으면은 더 부드럽고 또 중국어가 더 감미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 보니까 뭐예요? 이름 묻고 답하고 또 만나서 기쁘다는 만남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에요. 난 만나도 기쁘지 않아. 아, 그게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자, 그럼 애니메이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요거 눌러야 돼요. 你叫什么名字？我叫金志硕，你呢？我叫陈秀，认识你 네, 뭐 교실이 아주 거의 뭐 학생 3명만 있는 교실이네요. 이러면 뭐 선생님과 개인 수업도 가능한 그 인원인데 여기만 비춰서 그럴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뒤에 앉은 친구는 지금 짝이 없네요. 짝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중국 친구 천시우, 한국에서 유학 간 김지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국 친구인 여학생이 네 이름 뭔데? 라고 물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나는 김지석이라고 해. 자, 김씨를 중국에서는 찐이라고 발음합니다. 찐. 자, 김씨라고 하는 이 성은 고유명사니까 앞에 여기 표기를, 병원 표기를 대문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성이 한 글자고 이름이 두 글자이잖아요. 그러면 성도 하나, 이름도 하나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역시 맨 앞에 성 대문자, 이름 첫 글자 대문자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지석이가 두 글자의 이름으로 김지라고 하면은 이 뒤에 석자가 없는 것이죠. 이 석자를 빼고 찐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찐즈슈어 이렇게 돼 있죠. 찐즈슈어 김지석. 자, 김지석이라고 해도 돼요. 我叫 김지석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제 한자니까 중국어 발음으로 我叫 찐즈슈어 찐즈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중국 여학생의 이름은 천시우라고 했죠. 자, 중국은 외글자도 많지만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또 세 글자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두 글자인 이름도 있고 세 글자인 이름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이 천시는 앞에서 중국의 성씨에 대해서 배웠죠. 가장 많은 성씨가 무슨 씨? 네, 이씨라고 했어요. 왜? 이씨였으니까. 네, 이씨였어요. 황제가 이씨였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는 권력의 정점이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다 이씨겠죠. 그러면 여자들은 뭐 상관없지만 남자들은 또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이씨 이렇게 하니까 이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두 번째 성씨가 왕씨라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장씨. 그래서 이왕장 이 세 성씨를 합치면은 2억 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뭐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0. 몇 프로라 하더라도 중국 인구 13억, 14억의 0. 몇 프로는 그것도 뭐 5, 6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천시도 역시 중국의 10대 성씨에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많은 성씨죠. 이 천시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은 진씨예요. 진씨. 진씨 있죠? 진씨. 네. 자, 네 이름 뭔데? 你叫什么名字? 나는 김지석이라고 해. 我叫金志硕. 你呢? 자, 你너라고 했는데 이 뒤에 너 어문 네, 어기를 나타내는 어문 전미사 이 너는요. 앞에 물은 이 물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면은 이 앞에서 니자오什么 名절 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너는 하면은 그 너는 뭐예요? 너 밥 먹었니?를 줄여서 너는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할 때 굳이 또 너 밥 먹었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너는 간단하게 줄이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너 하면 요 앞에 내용에 따라서 그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너라고 하는 의기조사로 이렇게 앞에 의문문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난 김지석이야. 너는 그래. 네 이름은 뭐니?를 묻는 것이죠. 워치아오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말하면 돼요. 워치아오. 이 지아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뭐뭐라고 불리다 콜에 해당돼요. 나는 천시우라고 불러. 이 말은 결국 나는 천시우야. 내 이름은 천시우야. 이런 것이죠. 른시는 상대를 아는 것이에요. 자,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너 이 수학 문제의 답 알아? 나는 이 수학 문제의 답을 안다. 와, 여기서 안다는 달라요. 중국어 단어도 달라요. 네, 그런 아는 것은, 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지다오라고 해요. 지다오. 여기서 런시는 사람이나 사물을 아는 거예요. 사람 아는 거는 수학 문제의 답 아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같은 알다라도, 우리는 나 쟤 알아. 나 이 수학 문제 답 알아. 다 같은 단어지만 중국어 한자로는 달라요. 이렇게 런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런시니 很高兴 너를 알게 되어 기뻐. 자, 아는 게 기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다고 했죠. 네. 알게 되면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과 만나게 돼서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뻐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자고 했죠. 자, 동영상을 보고 이번 시간을 한번 마쳐볼게요. 동영상 시청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눌러야 돼요. 你叫什么名字？我叫金志硕。陈秀，认识你很高兴。 네, 잘 봤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안 나오네요. 제가 끄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요. 네. 你叫什么名字？我叫陈秀，认识你很高兴。 네. 쌤이 여기 보세요. 자, 이 지금 중국 학생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 중국 교실과 흡사해요. 중국 교실이나 우리나라 교실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 체육하고 들어왔나? 왜 체육복을 입고 있지? 왜 그럴까요? 네, 이게 교복이에요. 여러분, 중국에는 이 교복이 체육복인 형태의 학교가 많아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네, 이거 입고 체육하고 그냥 이 교복이에요. 물론 우리 성광고처럼 또 이제 교복, 스쿨 유니폼이 있는 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활동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 입고 등교도 하고 또 체육 시간에 그대로 나가고 갈아입을 필요가 없죠. 자주 갈아입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자기 이름을 묻고 대답하고 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한자도 익혀야 될 게 많죠. 밑에 새로 나오는 한자는 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찰자 쓰기를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궁금하거나 또는 할
할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그 과제 댓글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을 넣으면 선생님 대답해 줄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